보유하고 있어도 거주하지 않아도 10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싸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TV의 냉정한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촌철살인 시간으로서 둔촌주공 또 다른 쟁점으로 치닫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동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대주단이 오는 8월 23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에 대해서 연장 불가 입장을 조합에 통보했다는 사실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즉 17개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대주단 중 4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대출 연장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기관도 시공단과 조합 간의 소송이 해결되고 공사를 재개하고 하는 조건부로 대출 연장에 찬성을 했다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조합은 만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시공단이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조합이 갚지 못하면 우선적으로 시공사가 이제 먼저 갚는 순서이고, 사업비를 다시 조달하려면 대주단 중 대출 연장을 원하는 금융회사들을 따로 또 모집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결국은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수익을 이제 서로 정산할 때 이때는 뭐 비용을 서로 부담을 하겠지만 당장 8월 만기까지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요. 시공단에서 구상권을 갖더라도 대입연재에서 구상권을 갖더라도 경매에 넘어가려면 법원 판결이 따라야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길다고 또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뭐 사업비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고 조합이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뭐 시공사가 대입연재 한다 하더라도 당장 조합이 파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주장하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메인 포인트인데 쟁점이 바로 이제 이것인데, 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방식이 지분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사업비와 공사비 등을 모두 전부 부담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것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일반 분양 수입이죠. 수입에서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갈 뿐 조합 책임은 없다고 이제 그 조합 집행부 측은 주장을 하는데요. 즉 사업비 7천억 원이 원래는 시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건데, 조합을 이제 대출을 받는 주체죠. 차주로 만든 뒤 보증을 서겠다고 하면서 사업비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분제라는 것은 조합이 명목상 사업의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공사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공사비 그리고 사업비 등을 모두 책임지면서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조합이 공사비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공사는 그냥 이제 공사만 해주는 거죠. 공사 도급 금액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이제 도급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 봤을 때는 재개발들이 주로 도급제를 많이 했었고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지분제, 즉 이제 지분제 방식을 많이 이제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추세가 이제 도급제 방식으로 많이 전환되는 이제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둔촌주공 이런 조합 입장에 대비해서 둔촌주공의 비상대책위원회 격은 정상화위원회 측은 시공단이 대입연재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사업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 조합 집행부의 주장이 궤변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죠. 정상위 측은 또 구상권이 행사되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조합 통장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게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합이 가진 것은 아파트 부지밖에 없습니다. 즉 부동산밖에 없어서 결국 조합원들의 재산이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조합이 궤변으로 이제 변명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과 관련한 이제 시공단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단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힐스테이트 즉 현대건설과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푸르지오, 대우건설, 롯데캐슬, 롯데건설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조합이 만기일인 8월 23일까지 대주단의 사업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 금액을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지분율만큼 나누어서 갚아야 돼요. 즉 사업비 7천억 원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회사의 지분율로 나눠서 갚아야 할 이제 금액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1960억 원, 전체 7천억 중에서 현대산업개발이 1750억 원, 대우건설이 1645억 원, 롯데건설도 이제 지분율은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645억 원입니다. 그리고 네 곳의 건설사의 이제 지난 이제 올해죠. 이제 1사분기 재무제표를 한번 봤어요. 이제 이걸 보시면 1분기 말 기준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이제 여기서 통상 저는 그냥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이 현대건설이 제일 많죠. 2조가 넘는 금액이고요. 뭐 현대산업개발은 8천억, 그 다음에 대우건설은 7천억, 롯데건설은 한 5,400억 정도 이제 되는데, 그 각 회사가 갚아야 할, 그래서 현대건설이 제일 많죠. 각 회사가 갚아야 할 대출 금액이 그 현금성 자산 대비 비중 맨 오른쪽을 보시면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그 비중이 이제 현대건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현대건설이 현금성 자산이 2조로 가장 높으니까 실제적으로 상환에 대한 금액 나누기 현금성 자산을 이제 계산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자산이 적은 롯데건설이 당연히 비중이 높겠죠. 30.3%까지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사업비 대출을 시공단이 상환하고 난 후에 시공단은 이제 방법이 없죠. 뭐 구상권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조합은 확정 지분제 계약, 근데 이제 조합은 반면에 확정 지분제 계약이기 때문에 조합은 이에 대한 책임이 이제 현재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시공단은 이제 이에 반해서 기존 계약상 이미 도급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사업비 조달에 책임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로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공사 변경 계약으로 이미 공사 금액은 이제 확정이 됐고, 그쵸? 변경 계약 했잖아요. 뭐 그래서 3조 원 가까이 이제 공사비가 증액된 거고요. 그 수입의 증감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7천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이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이제 대의 변제를 대신 갚아주고 조합에 그러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제 법조계 일부에서는 시공단이 사업비 대출의 대의 변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조합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해서 법정 분쟁이 만일 들어가면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일부에서는 대출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시공단이 대의 변제를 할 경우에 조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예. 지분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제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명의 사업비 대출 책임을 온전히 시공단이 져야 한다는 그 조합의 주장은 법리상 맞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일부는. 물론 시공단이 구상권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이것을 근거로 이제 강제로 집행하는 거죠. 즉 강제 경매에 들어갈 경우에는 만일 조합에서 집행정지, 그것에 대한 또 뭐 가처분 금지라는 거 하는 거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주면 또 이렇게 돼서 이제 법적으로 분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 이상 아니면 수년이 이제 아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더욱이 만일 조합이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서 시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관해 법적 소송으로 계속해서 가면 이때는 이율이 이제 이자율이죠. 12%가 된다는 점이에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보통 민법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돈을 꾸고 갚을 때 적용하는 이자를 뭐 5% 정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소송촉진법에서는 재판에서 패소한 측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소장을 하죠. 이제 법정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빚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원금에 플러스 시켜서 갚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만일 사업비 7천억 원에 대한 이자율을 연 12%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1년치 이자는 84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조합이나 시공단이나 긴 법정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서로의 부담은 매우 커지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제 뭐 조합이 질 경우, 패소할 경우에는 7천억 원 플러스 이자만 해도 이게 한 840억 원. 만약에 1년 정도 이게 소송이 지속됐다 그러면 덤으로 이자를 또 물어야 되는 거죠.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자, 시공단의 상황도 방금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사업비 금액 자체도 각 회사, 아까 그 회사들의 어떤 현금성 자산을 보여드렸고, 각각이 이제 만약에 대입변제할 경우에 그 상환 금액이 현금성 자산 대비 비중이 일정 부분 차지한다. 상당 부분에 이르고 있다는 거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나눔대로 시공사는 굉장히 부담이 있죠. 거기에 플러스 지금 공사 현장에 이 시공사들이 이미 공사를 상당 부분 뭐 52% 정도 진천율을 보이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성공사비 추정 금액만 해도 약 1조 2천억 원, 약 1조 원 이상의 기성공사비 회수 문제도 시공단으로 봤을 때는 그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왜 보통 일반 분양을 하면은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그거를 이제 대금을 공사비를 회수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외상공사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회수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단도 마냥 유리한 이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통 많으신 분들이 뭐 끝까지 가면 시공단이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업 경영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막장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다 돈과 관련되는 경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회수가 늦어지면 회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딴 것에 대한 다른 분야에 대한 또 다른 영역 다른 지역에 대한 과감한 어떤 투자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업에 있어서 어떤 공사비 또 대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 이게 한쪽에서 공사비가 안 들어오다 보면 다른 쪽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공단도 마냥 유리한 이치라고 보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상권과 관련한 소송이 길어지고 혹시 패소해가지고 사업비 또는 이주비 대출 이자와 시공단의 대입 변제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뭐 이자 1년에 벌써 보통 840억 원이죠. 이 이자의 합계액이 만일 현재 지금 조합원들이 보유하는 각자의 대지지분 플러스 가치죠. 그 토지의 가치 그 전체의 합을 상회한다면 크다면 일부 조합원은 오히려 돈을 이제 다시 토해내야 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양측의 입장에서는요. 소송에 이긴다 해도 뭐가 됐든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좀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발표 어제 했죠. 그에 대해서 어제 또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자 어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 안에서도 저도 뭐 둔촌 주공 사태 해결을 바라는 입장에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 특히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세에 준하게 산정을 해서 택지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나오기를 내심 기대를 했었어요. 미세 조정에 그칠 거란 예측은 했습니다만 가슴 한구석에는 그래도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지 않느냐 대폭적으로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역시 예상대로 정비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사업비 필수 항목과
기본형 건축비에서 자재 인상 요인 정도를 반영하는 선에서 이 약간 미세한 조정에 그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일반 분양가 상승률이 달라는 지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에서 3% 정도의 인상 요인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가도 평당 뭐 3,700에서 한 3,800, 즉 4,000은 넘지를 못하는 선에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만약 일반 분양식을 한다면 라고 저는 이제 예측이 되는데, 또 한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부는 왜 그런 정책을 내놨느냐, 왜 그렇게 내놨느냐. 정부가 도심 내 저렴한 신규 주택을 이제 뭐 청약을 기다리는 수분양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과다하게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국토부 담당자도 어제 개편안 내놓으면서 이미 밝힌 바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부 향후 5년 동안 혹시 부동산 시장이 완전 침체기, 즉 2012년에서 여러분들 제가 뭐 저번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2012년에서 16년 초 상황, 즉 부동산 침체기죠. 뭐 미분양 주택을 사면 뭐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5년 동안은 양도세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류의 실질적인, 그게 어떻게 보면 미분양 촉진책이죠. 그런 침체기 현상이 재현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계속 꾸준히 이 부동산 시장이 간다면 일정 부분 조정만 이루어지고 뭐 나름대로 상승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급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가 매물들이 많이 누출이 돼서 실제적으로 그냥 조정 효과만 보인다면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분양가 상한제 완화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택지비는 놔두고 비중이 작은 가산비 등 또는 사업비 필수 항목 등 미세 조정해서는요, 정비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정비사업장 이런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좀 어려울 것이고,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제의 어떤 그런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안이 당장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추진 동력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갈 길이 먼 겁니다. 굉장히.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양비론, 너무 양시론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경제적 충격, 나름대로 경제적 충격파가 있는 이런 사건의 경우는요, 저는 타협이 무조건 원칙이라고 봐요. 어느 한쪽의 승이나 패로 결정나서 뭐 막판까지 가면요, 솔직히 말해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1년 걸릴 거 2년 걸리고, 2년 걸릴 거 3년 걸리면 나중에 금융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송 촉진법에 의해서 어떤 지연 이자 비율이라든지 또 그 소송 동안에 시공단은 공사비를 또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자금이 거기 그 현장에 묶이게 되는 거죠, 돈이. 그러면 하도급 업체 나름대로 그 공사한 거, 그거에 대한 뭐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도 못할 거고요. 원자재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자꾸 기존에 있는 시공단은 기존에 있는 현금에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겠죠. 아무리 대기업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일단 양측이 주도권 싸움보다는 공사 재개를 하루빨리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조합 측의 입장에 봤을 때는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추가 분담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서 만일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도래해서 시공단이 이를 변제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단의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다툼으로 또 뭐 청구하니까 조합은 또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 소송을 하고요, 가처분 소송을 해서 법적 다툼으로 이것이 또 이어지면 그때는 정말 저는 그게 그래서 시간이 더 경과가 되는 거죠. 그럼 몇 년이 걸릴지를 몰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재판에서 법원 들어가면 뭐 기본이 1년이죠. 요새는 아주 확실한 거 아니면요, 애매한 것들은 일단 기본이 1년이에요. 민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좀 들어주고요, 무조건 빨리 일반 분양을 먼저 해야 돼요. 어차피 둔촌주공은 뭐 조합원들이 바라는, 또는 이제 그런 바라는 평당 4,500 이상, 평당 5,000까지 분양가로 분양한다.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 침체기가 가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분양한더라도 실제 잘못하면 또 미분양이 날 수도 있어요. 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대출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죠. 오늘도 뭐 벌써 신문기사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 금액을 3,700 정도 했을 경우에는 9억이 넘기 때문에 대출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예, 그런 게 벌써 지금 신문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미분양이 될 가망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예, 현재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일반 분양을 먼저 빨리 해서, 예, 시공단은 기존 공사비 회수하고 조합원은 정해진 절차대로 해서 입주를 하는 방향이 자금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둔촌주공 또 다른 쟁점으로 치닫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